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엄마들이 특히 출산 초기에 겪는 모유 수유의 어려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모유 수유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수환님의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전몸살 유선염보다 더 무서운 응급 상황.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보통 모유수유 시작하면 다들 이제 전몸살이나 유선염 이런 걸 제일 걱정하시죠. 그렇죠. 가슴 아프고 막 열나는 거요. 네. 근데 김수환 전문가님은 물론 그것도 힘든 문제지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응급 상황은 바로 직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세요. 직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직접 물지 못하는 거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응급 상황일까요? 네. 아기가 엄마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하거나 아니면 물긴 무는데 효과적으로 빨지를 못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단순히 아기가 좀 덜 먹네 이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연쇄적인 어려움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걸로 고생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가장 먼저 엄마한테 통증이 와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통증이에요. 젖꼭지요? 네, 젖꼭지가 아프고 심하면 헐고 피가 나기도 하고요. 이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 이제 2차 감염이나 다른 유방 트러블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죠. 아, 저도 잠깐이지만 경험해 봤는데 그 통증이 정말 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젖 물리는 시간 자체가 두려워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엄마가 본능적으로 이제 직수를 피하게 돼요. 아기한테 젖 물리는 시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피하게 된다. 네. 그러면 우리 뇌는 모유가 이제 별로 필요 없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유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아, 모유량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 이제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아기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기도 당연히 힘들죠. 젖을 제대로 못 빠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짜증내고 계속 울고 심하면 아예 젖 빠는 걸 거부하기도 해요. 아기가 젖을 거부한다니 엄마 마음이 정말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엄마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혹시 우리 아기가 날 싫어하나? 이런 자책감이나 좌절감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또 모유 수유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축기나 그 니플실드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김수환 전문가님은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유축기는 어쨌든 기계적인 자극이잖아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입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복합적인 자극과는 달라요. 뭐랄까 그 압력 변화나 혀의 움직임, 아기의 체온 같은 것들이 엄마 몸에 주는 신호가 있는데 유축기가 이걸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는 거죠. 아, 기계랑 아기가 빠는 거랑은 다르다. 네. 특히 수유 초기에 직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유축 같은 방식에만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직수로 돌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의도치 않게 모유 수유를 좀 일찍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던데요. 김수환 전문가님 말씀이 오히려 유선염처럼 눈에 딱 보이는 트러블이 생기면요. 엄마들이 이거 막혔으니까 뚫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아파도 참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아기한테 젖을 물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문제가 확실히 보이니까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생기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직수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시도 자체를 그냥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유선염은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직수가 안 되면 나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네, 좌절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김수환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염증보다 이 직수가 안 되는 상황이야말로 모유 수유 여정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위기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 진짜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핵심이 뭘까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직수가 잘 안 되는 조짐? 예를 들어 너무 아프거나 아기가 저절절 못 무는 것 같다 싶으면 혼자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요. 네, 이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수유 자세나 아기 입모형, 혹시 혀유착 같은 문제는 없는지, 엄마 유두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전문가가 그걸 보고 엄마와 아기한테 맞는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죠. 아, 그 초기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 초반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모유량을 다시 늘리거나 자세를 교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엄마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계속 커지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유 수유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관점을 다르게 보게 되네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유선염 같은 문제 너머에 어쩌면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시작점의 문제가 있다는 걸요. 김수환 전문가님의 조언처럼 초기 대응, 이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김수환 전문가님이 영상 마지막에 아주 따뜻한 격려도 덧붙이셨어요. 직수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건 절대 엄마나 아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 그 말 정말 위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전문가의 작은 도움이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모유 수유가 너무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엄마랑 아기 사이에 좀 편안하고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생각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상, 예를 들면 오늘 얘기 나눈 유선염 같은 거요. 이런 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진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의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더 깊은 곳의 위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직수 어려움 같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